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봉입니다. 자,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는 저기 하디스 인터넷 핫클릭 조회수 1, 2, 3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처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데 어떠세요? 떨리고 아주 긴장됩니다. 기대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네. 이제 자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전달하겠습니다. 찾아뵐 수 있도록 좋은 양질의 콘텐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마음에 드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키워드에 실시간 순위, 검색 순위가 오른 핫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이게 뭐 류호정 처음 이제 저기 정의당 의원이죠. 네, 어떤 이슈가 올라왔습니까? 복장 가지고 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복장 가지고 뭐 스커트를 입고 국회에 이제 참석을 했나 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오늘 이제 오전 중 계속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고 있는 류호정 네. 저기 정의당 의원입니다. 27살 젊은 의원이죠. 네. 의원인데 국회에 아주 산뜻한 원피스 차림으로 이제 국회에 놓은 게 사진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슈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27살 여성분이 원피스 입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요. 아유, 뭐. 이게 이제 국회다 보니까 국회하면 또 얼마나 점자 떨고 근엄한 자리 아닙니까 이제. 이게 그냥 생각의 유연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원적 시절인데 지금 복장이 뭐 그렇다고 해서 옷을 다 벗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장이 너무 사고에 박힌 게 아닌가. 지금 복장들 보면 다 검은색에 아니면 청록색에 그런 좀 딱딱한 그런 정장 차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승풍 팀장님께서도 국회에 네. 많이 이제 보좌관들을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뭐 네. 국회 저기 복장 규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단정하게 크게 뭐 패키치지 않는 남들한테 뭐 그런 단정한 복장이면 충분하다. 네, 그럼 뭐 복장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제 확인한 것처럼 국회는 딱 명문안에 복장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꽤 오래된 일이었죠. 유시민 지금 저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국회의원으로 처음 입성을 해서 의원 선서를 할 때 청바지를 입고 나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백바지요? 백바지. 네. 백바지를 입고 나서 그 백바지 사건이었죠. 참 고성이 오가고 결국 네. 선서를 못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이게 이제 복장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노무현 저 여당 의원 있던 친문에서 올라올 때 뭐 이제 이 정작 국회에서는 조용하답니다. 이분 유호정 의원이. 네네. 근데 밖에서 외부에서 네. 왜 눈요깃거리냐? 왜 저기 근엄한 의원들 불끈하자고 저런 옷을 입었느냐 네. 하는 약간 성희롱성 그런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복장에 있어서는 뭐 본인에게 잘 어울리고 또 맞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네. 그리고 그 패션도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보고요. 또 그거를 오히려 가십거리나 예. 농담거리나 뭐 이런 걸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희롱적 발언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예. 일상복을 입고 국회에 가면 안 됩니까? 아무튼 예. 타이를 안 하면 국회에 입장할 수 없습니까? 뭐 입법 활동 잘하면 되는 네. 거죠 이제. 예. 일만 잘하면 됐지.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슬리퍼 신고 가는 것도 아닌데 복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논란거리, 이슈거리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 크게 이슈가 된 거는 국회의원이 이제 27살 김호정 의원이 유호정 의원이 네. 짧은 치마에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등장해서 큰 화제거리를 낳았는데요. 앞으로 아무튼 이분은 성공하셨어요. 오늘 이슈를 했으니까 성공했었습니까? 이분이 이슈거리를 한 건지 남들이 다른 분들이 만들어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의 유연성이 있어서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딱딱한 그 복장이 과연 뭐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 입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양복 입고 국회에 갔는데 왜 그 부분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거 하나의 그냥 뭐 그 국면 전환용 뭐 이런 이슈거리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할 일이 참 많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지금 이런 걸 논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민생 처리가 바쁜 국회에서 이제 이런 복장 갖고 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국회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이런 차원의 다양한 컬러, 다양한 색깔로 정작 국민, 민생,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어제 이제 저녁 때 있었던 밤에 있었던 일인데 임수롱 네네네. 지금 연예인이죠. 임수롱이 이제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 요즘 호우주의보 내고 빗길이 많이 쌓이는데 빗길에서 차마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서 그 사고가 났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임수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감론을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이분이 뺑소니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비가 오면 운전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앞이 안 보이지 않나요? 예, 제가 어제 뭐 운전을 해봤는데 거의 이건 비가 아니고 뭐 바케스도 이게 일본어죠. 양동이로 퍼붓는다. 정말 양동이로 진짜 아참을 물을 퍼붓는 듯이 운전하는 이렇게, 분들 잘 안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물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밤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밤길에는 복장들도 요즘은 너무 어둡게 입고 다니시다 보니까 또 뭐 차량에 썬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정말 감속운전하고 서행운전하고 빗길에서는 특히 이게 뭐 무단 횡단한 부분도 잘못한 부분이겠지만 예. 늘 방어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으로 많이 이제 아시는데 이런 빗길에서는 네, 맞습니다.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를 관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타이어들은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계절 타이어도 있고 여름용 타이어도 있고 한데 아무리 타이어가 좋아도 과속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 예. 아무리 뭐 좋은 타이어 갖다 놔도 빗길에서는 그 감속 구간 길이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규정 속도의 50%로 감속을 해야 되고 예. 거기서도 또 서행 운전하는 게 독성하고요. 저희들 뭐 어린이를 위해서도 그 민식이법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제한 속도가 50km로 많이 50km 줄었고 넘지 않고. 어린이 예. 학교 주변 30km까지 또 떨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도 운전을 하면서 좀 익숙치 않은 부분은 맞는데 자꾸 이제 저희가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안전과 상대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이 사고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임수롱 씨께서 마음의 충격이 지금 크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보는 눈앞에서 차에 쳤고 그렇죠.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 이제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네. 했지만 맞습니다. 병원으로 후송 와중에 사망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당분간 이제 트라우마가 또 생겨서 좀 정신적인 충격이 있지 않을까. 우선 첫 번째는 피해 가족분들이 되게 충격이 많이 휩싸였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사고를 이렇게 하게 된 이제 임수롱 씨도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이제 좀 마음을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단 행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예. 하지 말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단 횡단 사고가 일어나면 적어도 중앙분리대나 난간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건 예방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본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가야 사람이 안 넘어가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냥 없으니까.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그런 예방 차원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끔 무단횡단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요. 예.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건너가는 것보다 네. 저기 위험하다는. 그래봐야 한 5분 차이 됩니다. 5분 늦게 가서. 왜냐면 횡단보도 멀리 예. 아니거든요. 또. 근데 그 뭐 한 5분 한 30초 만에 가려고 하다가 진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의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도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교육도 좀 필요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길 걸을 때 손들고 하라고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안전교육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제 폭우로 인해 많은 뭐 저기 물에 잠긴 지역도 많고 아직 이번 주도 계속 폭우가 온다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 뉴스가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망 사건이 많은 가운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 사고가 연예인에 났다는 거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한 저희 삼가 명복을 빌고요. 임수롱님께서도 이제 곧 심신의 충격을 벗어나서 복귀해서 좋은 작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또 SNS 상에 이제 놀라운 게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 네. 이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예.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큰 폭발음이 있었던데 이제 그렇습니까? SNS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지금 자 지금 따끈따끈한 예. SNS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 혹시 페이스북이나 이쪽으로 보지 못했나요? 아직 저는 좀 다른 것 때문에 못 예. 봤습니다. 저거 봤는데 근데 얘긴 들었습니다. 얘긴 들었는데 이게 도심에서 그런 폭발이 일어났다고 수도에서 뭐 그러던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화면입니까? 자 지금 어우, 야, 이거 자, 완전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항구에 있는 창고라고 합니다. 이야, 항구에 있는 창고에서 처음에 불이 화재가 나는 듯 하더니 곧 거의 뭐 폭발이 이건 폭탄 테러네요. 히로시마 수준의 폭발 이러면서 지금 추정 사망자가 4,000명 아, 그리고 반경 3km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지금 폭파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예. 이건 완전 이거 핵포탄 터진 그런 핵포탄의 반경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그 정도면은 거의 뭐 나라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테러냐 사고냐 많은 거 있는데 지금은 현재로는 사고로 많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항구 중심에다가 한국에 뭘 이제 놨길래 저렇게 질산 암모늄이라고 폭발물에 쓰이는 원료가 되는 그 원료가 6.5톤이 한 6년째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럼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산화 접촉돼서 폭발하는 건데 네. 이게 진짜 자연으로 폭발한 건지 고의한 폭발한 건지. 근데 기존에 보면 화재가 났잖아요. 예. 화재가 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팡 한 번에 터진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고 연기가 나다가 팍 터진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어져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인화물질에 의해서 이제 접촉점을 통해 가지고 불이 난 거 아니겠는가. 근데 폭발이 된 거죠. 예. 근데 저기 폭발 위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핵폭탄의 위력에 맞먹는 버금가는 거 아니겠는가. 폭탄 뭐 히로시마와 같다. 레바논 시장은 히로시마와 같은 폭발이 일어났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 근데 이런 저거를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저렇게 놔둔 정부에서도 저런 위험 물질을 도심에다가 저렇게 보관한다는 그것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 게 아니라 뭐 6년씩이나 어떻게 6년씩이나 있던 거를 그거를 관리 감독도 안 했나 모르겠고요. 네, 그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한 역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나서 맞습니다. 2,000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같은 물질이었답니다. 질산 그런 거 암모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위험 물질의 보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 뭐 우리나라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한 번씩 되짚어보고 관리를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뭐 수돗물도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자꾸 그 뭐 유충인간에 뭐 나온다고. 그렇죠, 이제. 이거 어떻게 그럼 뭐 씻는 물도 생수로 씻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입니다. 안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질산 암모늄이 터졌다고 하는데 이게 농업용 비료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잘 말씀은 농업용 비료지만 네네. 이제 산소나 이런 인화물질이 닿으면 거대한 폭발이 그러니까. 생기는 네. 위험한 물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청포관리법으로 1급 아주 위험 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 주변에는 저런 이제 화재나 이런 거에도 이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불이 난 상황에서 폭발이 후속타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접근되지 않도록 아니면 이제 안전거리를 충분한 관리를 좀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보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저렇게 불이 났다고 해서 옆에 가서 저 연기가 분명히 연기에는 화재의 그런 그 불쏘시개를 역할 수 있는 분진들이 조금 날아다닐 거예요 아마 타고 그렇죠. 타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그런 공기 중에서 그렇게 접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그냥
불쏘시개처럼 팍 터지는 뭐 이렇게 되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진짜 도시가 이게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저걸 걱정입니다. 저기 뭐 남의 남해나라 나라 이제 폐허가 된다고 하니 남의 나라 얘기라고 우리는 전하지만 네.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피해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한번 좀- 오늘 저희 시간으로는 오전 중에 일어난 거고요. 그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에 발생했는데 아마 지금도 이 사태를 수습하느라 레바논 베이루트 시민들이 큰 이제 충격에 빠져 있을 재해를 거고 빠졌던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또 예. 저런 후속적인 부분도 우려가 돼서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저게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아니,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재난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아마도 또 이제 세계 각지에서 구호물자를 실은 뭐 우리나라 내일이면 여기로 구호물자나 의료진을 파견하지 않을까 생각 쪽에 온종의 손길이 그럼요. 도와줘야죠.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진도 4.5 정도의 이제 엄청난 엄청난 거네요, 진짜. 폭- 우리도 폭발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무조건 뭐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도 필요하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걸로 오늘 이제 세계 핫한 이슈를 한번 집어봤는데요. 네. 이제 예, 어떠신가요? 이제 오늘 이게 좀 순서도 좀 조금은 조금 어색하고 또 나름 또 말하는 게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의 핫이슈 3 이제 정리를 마쳤고요. 앞으로도 화제성 있고 재미있고 정보 전달이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TV, 사업뉴스, 붕TV 여러 가지 채널로 방송이 콘텐츠가 나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